2026년 5월 24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신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담은 18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시국 이야기를 하면 하필 이제 조만간에 선거 국면이라 너무 진영간에 겨루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오늘 제목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트럼프 뉴노멀에서 뉴노멀 시대에서 팍스 코리아나 시대의 이재명 스탠다드로 라는 제목.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패권 개최가 되어 왔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면은 거기다 이제 팍스 코리아나를 이야기를 하면 혹시 근거 없는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그러죠. 속칭. 뭐 그런 느낌으로 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또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역사에 비춰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대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시고 얼마나 타당한지 느끼실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로 팍스 코리아나로 패권 개최가 되는 것이 역사 법칙. 역사는 사실 반복하는가 반문하는데 역사는 반복해요.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영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을 때를 우리가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물론 제국주의는 19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전부터 지금도 존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세계사에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영제국 영국이 패권을 잡았던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였던 19세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건 시대를 제가 말할게요. 왜냐하면 뭐라고 지금 비교하려고 했냐면 봉건 시대라는 게 기원 전에는 이제 중국의 주나라에서 봉건 시대가 열렸고 기원 후에는 서양에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 열도에도 봉건 시대가 있었죠. 중세 이후에 서양에도 중세 때 봉건 시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봉건 시대는 제가 아류라고 본 게 뭐냐면은 아류란 말이 흉내냈단 말인데 일단은 이미 천여 년 전에 서양 봉건이나 일본 봉건에 천여 년 전에 중국에서 봉건제가 처음으로 주나라 봉건제가 출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9세기에 대영제국이 제국주의 시대 때 패권을 잡은 것처럼 주나라가 기원전 동주시대, 서주시대 그러니까 주나라 때 주나라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누는데 서주시대가 완전히 일국체제일 때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동주시대로 오면서 춘추오패로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는 일국체제가 오국체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뭐가 같은다? 20세기 이게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마치 춘추 시대 같은 동주 시대 같은 그런 하나의 국제 연합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오패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 오패라고 그러는데 5개 패권 국가. 그럼 꼭 뭐가 같아? 유엔도 5대 상임이사하고 있어요. 미, 영, 푸, 중, 소 이렇게 5개 패권이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제나라는 그 당시 20세기에 유엔이 처음 출연했을 때 제나라는 미국과 비슷하고요. 진나라는 영국과 비슷해요. 진나라가 영국과 비슷해요. 이 진나라는 뭐냐면은 주나라 왕실 거기를 포함하고 있는 진나라예요. 이를테면 경기도가 서울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이 진나라인데 그거는 좀 나중에 진시황 진나라 글자가 달라요. 진시황 진나라는 이제 중국으로 발음하면 친이고 이거는 진이니까. 그래서 영국이 19세기에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아무래도 진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는 중국이라 해야 할 것 같고, 오나라는 이제 소련, 올나라는 프랑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느낌이 비슷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연결을 지었냐면은, 그러니까 제나라 미국, 진나라 영국, 초나라 중국, 오나라 소련, 올나라 프랑스 이렇게 연결 지었는데, 그 모양이 이제 전국시대에 오면 다시, 전국시대에 오면은 7개로 쪼개져요. 그 패권국가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말할 때는 춘추 오패하면 5국만 있고 전국시대 7국만 하면 7개만 있는 나라가 7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는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조각조각해서 패권국가, 주름 잡는 국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엔도 그렇죠. 유엔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개 정도 되는데 5대 상임이사국, 미영, 부중소만 상임이사국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1세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때까지는 유엔이 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21세기 좀 왔어요. 유엔이 지금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동주시대도
원래 서주시대 1국 체제였다가 동주시대 때 춘추 5패로 약간 5국 체제로 바뀌었다가 그나마 정국시대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주나라 왕실은 거의 무슨 뭐 무시당하는 그 봉건 제후들한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마치 무슨 그림 같으냐면은 21세기 지금 20세기 우리 살고 있는데 전국 칠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국 칠웅은 누구누군가? 전나라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나라 있죠. 그 조왕실을 포함하고 있던 진나라. 그 진나라를 그 영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시대 오면서는 세계로 쪼개져 버려요. 그것보다 삼진시대라고 그래요. 삼진이라고 그래요. 삼진. 왜냐하면 세계로 쪼개졌다 이거죠. 그게 세계로 쪼개진 게 영국, 프랑스, 독일로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유. 유럽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국과 유럽연합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초나라 중국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나라가 있는데 연나라가 이제 러시아쯤 되겠네요. 새로 그 뭐랄까 왜냐하면 유엔 5대 상위사국 때는 소련이었다가 1세기 물론 20세기 말인데 러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연나라 러시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춘추시대 때는 5패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가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전국시대 때. 이게 이제 서쪽에 있는 진나라인데 그게 물론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그 진나라죠. 이 진나라가 이제 신생국가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흥국가, 신생국가라 표현 그 출생을 말하니까 맞는 말이 아니고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힘을 가진 국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어차피 춘추시대 때는 그 5강에 끼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20세기 유엔 5대 상임위사국에 끼지 못했죠. 한국이 어떻게 꼈어요. 겨우 회원가입을 했지. 유엔 회원가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1세기 와서 이제 이 전국시대로 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의 치룸, 그러니까 G7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G7. G7이 물론 뭐 한국이 좀 들어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G7들이 있는데 그 G7이 솔직히 말해서 뭐 치룸은 아니죠. 거기 뭐 시원찮은 나라 몇 개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이미 초월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국시대 치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 이렇게 7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7개. 그래서 그 한국이 들어갔는데 한국이 그러면 정말로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말하겠는데요. 트럼프가 경주 왔을 때 그 김정관 상공부장 우리 그 산업자원부 장관하고 그 미국의 파트너가 러트닉이라는 그 상공부 장관인데 그 저기 양아치 같은 거 있잖아요. 행동대장 같은 거. 그 수염 길고 약간 머리 대머리고 그 이 한미 관세 협상할 때 트럼프 옆에서 아주 그 양아치처럼 굴던 그 친구. 그 이제 파트너가 이제 우리 그 상공부장 김정관인데 천하의 트럼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김정관 상공부장할 때 질긴 사나이라고. 원래 그 트럼프는 강한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원래 시진핑이라든가 푸틴이라든가 뭐 또 김정은이라든가 독재자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강한 거, 질긴 거 이런 걸 좋아하죠. 김정관 한국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실은 그 꼼이나 좀 생겨가지고 그 보면은 선비 스타일 해가지고 아주 뭐 그 무슨 물렁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질긴 사나이라고 했으면은 진짜 뭐 알아준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산업장관부 장관 김정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측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뉴노멀이다.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그 계약을 완료해놔도 언제든지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해도 의미가 없고 완료 안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완료할 필요도 별로 없고 완료 안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그때 상황을 좀 뭐랄까 그 완화시키는 그런 정도만 간섭 협상을 하지 뭘 끝낸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유리하게 끝내도 뒤집으면 그만이고 더구나 불리하게 끝낼 필요는 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관도 특유의 질근성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질긴 사나이라고 사실 좀 칭찬이었죠 그게. 말은 어떤 그 고약하다는 뜻이었지만 칭찬 아닙니까? 트럼프한테는 칭찬이에요 그런 것이. 트럼프한테 물러간 것이지. 그게 뭡니까? 칭찬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yes, yes만 했는데 처음으로 노라고 할 말을 하는 이제 대통령으로 선 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이상이 또 그만큼 크기도 했고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도대체 미국이 한국이 아니면은 전혀 이제 그 무슨 패권 노릇 흉내도 이제 못 내게 돼 있는 이런 상황. 미국 제조업은 완전히 그 석기시대 말을 많이 쓰던데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으로 말하면 미국이야말로 석기시대죠. 제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옛날 잘 나갈 때가 하청조업이고 외국이 다 저업이고 그랬다가 지금 뭐 이제 갑자기 시대가 바뀌니까 이게 늦었구나 해서 막 이제 동맹국들 답답해가지고서 미국이 다 투자하게 하고 만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투자하게 만드는데 세상에 시설만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근로자들 데려가서 일시키려고 하니까는 뭐 불법 요건 내가지고 그 조지아 노예 사냥 사태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텍사스에 삼성도 짓고 있었는데 미국에다 이제 기업을 지을 때는 사람이 일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노동자를 쓰는 그런 공장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예. 노동자를 쓰려고 하면 한국에 데려가서 쓰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럼 미국 노동자를 써야 되는데 미국 노동자는 우리보다 급여가 일단 곱백 이상이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 남는 게 없는 것에 가장 증거가 뭐냐면 대만의 TSMC가 미국 공장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돼요. 팔수록 적자가 돼요. 원래요. 그 원가 계산이 잘못되면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왜? 원가가 잘못됐다? 미국 노동자가 쓰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대만 TSMC가 들어갈 때는 그럴 줄 모르고 들어갔죠. 우리처럼.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원가 계산 어떻게 했어요? 미국, 그러니까 대만 그 최저임금 이런 것은 우리보다 더 적어요. 급여도 적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으로 들어갔는데 미국 그 고임금을 딱 받아보니까는 많이 팔수록 적자예요. 많이 팔수록. 팔기는 허벌나게 팔아요. TSMC가 파는 것은요. 우리 하이닉스하고 무슨 뭐 저기 삼성전자가 파는 것을 다 합쳐도 필적할 정도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22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 뭐 현대, 뭐 LG, 뭐 SK 뭐 등등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은 이 대개는 로봇이라든가 AI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노사 문제 없는 그리고 임금 그런 그 부담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려고 전부 다 공장을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동맹을 목을 졸리고 그냥 띵뜯기 해가지고 해봤자 그러니까 경우에 안 맞는 데서는 도대체 답이 없는 거죠. 뭐 그런데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 이렇게 겪으면서 미국이 제일 패권 노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잖아요. 달러 패권, 그 다음에 무기 패권인데 미국의 무기란 것이 이것이 또 제조업이 없는 미국의 무기가 이것이 또 허당 아니에요? 고쳤던 거 아니에요? 제일 웃기는 거는 팬텀기라든가 뭐 그런 스텔스기라든가 어마어마하게 그 고가의 비행기들, 그 다음에 뭐 그 미사일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전부 다 뭐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고철 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미사일이나 전폭기라든가 요격기라든가 뭐 요격미사일이라든가 뭐 도대체 패트리어트 쏴두고 뭐 도대체 얼마나 큽니까? 또는 항공모함도 얼마나 커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구닥다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동성 얼마나 또 떨어져요. 크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봐서 알지만은 그 몇천만 원도 안 되는 드론, 그 다음에 사람도 없는 그 무인정 무인드론 전부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제작비도 싸니까는 그런 항공모함이라든가 무슨 뭐 스텔스기라든가 뭐 전폭기 요격기라든가 요격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 금액으로 하면은 200개를 만든다 아니에요. 그 요격미사일이 60억인데 그것을 공격하는 드론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개죠. 200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200대 1.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보니까 이제 미국은 패권이 하나인 무기가 큰 의미가 없어졌구나. 핵무기는 못 쓰는 거니까요. 핵무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못 쓰는 거니까. 핵무기는 미국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쓰는 놈은 저는 먼저 죽는 거 각오하고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미국이 어디가 핵무기 쓸 생각 안 하잖아. 천하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같은 전부도 핵무기는 쓸 생각 안 하잖아. 인간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무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달러 패권, 이게 뭐냐면 달러 패권이 원래는 근본위제로 출발한 것인데 이미 1944년에 닉슨이 부도낸 거죠. 오리발 깐 거죠. 배째라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리조각으로 돼버릴 마당이었는데 뭐가 그걸 근본위제를 뒷받침해줬냐면 금이 없어도 뒷받침해줬냐면 석유로서 금 대신 석유로 그것도 미국이 갖고 있는 석유가 아니라 중동이 갖고 있는 석유로 그걸 보증을 한 거죠. 옛날에 금이 있어서 보증한 것을 달러를. 왜냐하면 뭔가 보증을 해야 기축도가 그 효과가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보증하는데 미쳤다고 세계 각국이 무슨 뭐 달러를 그걸 믿어줍니까? 기축도만 존중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동 그 산유국들을 모가지를 졸라가지고 너희들 석유 팔 때 아무 화폐나 받지 말고 달러로만 받아라. 달러로만. 달러 아니면 받지 말아라. 그래야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바꿔야 그 석유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석유가 달러가 많이 모일 거 아니냐. 석유가 나간 만큼. 모이면은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라. 미국 국채를 하면은 미국 국채는 달러는 이자가 없지만 미국 국채는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돌려막기 좋으니까 달러를 싹 중동으로 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 사면 다시 싹 돌아오잖아요. 다시 또 석유가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 유지해 왔어요, 중동이. 그런데 베네수엘라나 또는 이란이 달러, 그것보다 페트로가 석유란 말이고, 페트로달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뉴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뭐 석유를 파는데 금을 가져와라. 또는 무슨 이안화를 가져와라. 달러는 또 왜냐면은 가져와도 못 팔았던 게,
달러를 있어도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면서 달러를 못 쓰게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그놈의 달러가 효용이 없는 것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못 쓴 만큼 그 구멍을 뭐가 메운다? 금이 메우고 이하나가 메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페트로달러 지위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 다른 나라들, 그 여전히 페트로달러 써주는 나라들도 이제 이번 이란 전쟁 때 그것은 페트로달러 있으면 또 미국 기축 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보를 해줘야 또 기축달러 그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도 않는데 맨날 무슨 누가 달러로 뭐 보태줄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다른 중동 국가들, 소위 말하는 친미 국가들한테 그 폭격해가지고서 막 파괴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번 이란 전쟁 때.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 미국이라면 줄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무기라도 좀 튼튼했고, 페트로달러도 좋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무기도, 이건 미국 무기가 참 이란한테도 꼼짝 못한 거 보니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페트로달러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자기들만 써주는 거 있었던 건데, 이란은 안 썼고, 베네수엘도 이제, 베네수엘도 그래서 페트로달러 안 쓰니까는, 마두로, 납치해가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통령 여자, 그 사람이 이미 미국하고 대통령 있었더구만. 그래서 뭐, 마두로 체포해서 다 알려줬더만. 하여튼 그런 야바이 짓을 했는데, 그것도 이란도 야바이 짓 그 비슷하게 다녀고 말만 한 50명 죽였잖아요. 싹 순회 죽였는데, 그러면 마두 베네수엘라처럼 미국 선하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중동에서 이란 그 폭격을 받은 나라들, 그러니까는 친미 그 산국들, 그 나라들에서 특히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이 날린 그 미사일을 요격을 했는데요. 96점 몇 퍼센트 같은 요격률이. 그러니까 다 막은 거죠. 근데 그 막은 요격 그 미사일이 어디 거냐면 한국 거예요. 우리 한국 거. 근데 한국 거는 두 가지죠. 가성비가 비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능 좋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조업이 돌아오니까. 근데 미국은 제조업이 안 돌아와요. 그 대만이 미국한테 주문한 무기는 어디 들어오냐면 4년 뒤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주문한 무기도 그렇고. 이미 일본에 들어와 있는, 미국에 가져와 있는 패트레트나 우리 사드도 다 갖다 썼지만은, 다 빼다 썼잖아요. 없어요. 우리 미군 기지에도 뭐 미사일 없고, 일본에도 없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네. 생산을 지금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 바로 만들어 버리죠. 사실 우리 사드는 나갔는데 다시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K 사드라고, 우리가 한국형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값도 또 싸요. 미국은 값도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가 다른데 우리가 갔나요? 그리고 거기 제조업이 다 거의 석시대인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팔든, 뭐 항공모함을 팔든, 잠수함을 팔든, 뭘 팔 때마다, 항상 그 기술을, 안 알려줬어요. 고칠 때로 가져와서 고쳐라. 그럼 고치는 비용이 더 비싸요, 그거보다 몇 고비. 그 집까지를 해 먹었거든요. 아주 띵까띵까 해 먹었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기술도 이전해줘요. 그 다음에 그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줘요. 그 다음에 기술도 이전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한국과 거래하면은, 이거 뭐, 나중에는, 자립할 수도 있고, 자주 갈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유유도 그렇고, 폴란드나 이집도 다 우리 한국한테 무지하게 사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국은 많이 파는 사람이 패권자죠. 반도체 패권, 조선업 패권, 광산 패권,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제가 패권이 개최되고 있다고 하니까, 국뽕, 소위 말해서 듣기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강 무엇과 같아? 전국시대 때 서쪽의 진나라는 처음으로 신흥국인데 그 진나라가 나중에 전국시대 전체를 통일을 하잖아요. 그 통일하는데 무슨 운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시간이 길어요. 그 통일 준비한 기간이.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적경이 들어섰는데 진나라 처음에 아주 약소국이었습니다. 약소국이죠. 춘추시대 때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춘추시대 때 5대 중에 진나라는 그 진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내가. 주나라 왕실 중간에 있는 그 진나라. 아까 내가 영국하고 대비했던 진나라. 영국은 20세기, 19세기에는 패권가였고 20세기에도 주요 5대국이었고 그 다음 21세기에도 지금 7강 안에 들어가죠. 그 진나라. 그 진나라고 지금 새로운 진나라를 제가 한국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세계 7강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 진나라, 서쪽의 진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트럼프의 뉴노멀 시대에서 팍스 코리아나 시대의 이재명 스탠다드 시대로 패권이 교체된다라고 말하면 저한테 국뽕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나 마치 패권이 교체한다는 게 저한테 밤이냐고 묻지 마세요. 밤이냐고 묻는 것은 저한테 신중이냐고 묻는 거죠. 전국 7흥 중에 진나라는 초나라, 내가 중국하고 비교했죠. 춘추시대 때 초나라, 전국시대 때 초나라를 중국으로 비교했는데 초나라도 깨고
패권을 차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은 G2고 한국이 극복하기 어렵도록 커 보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몇 배나 큰 국력을 가져도 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저것이 응집된 하나의 힘으로 보이지만은 강한 것은 부러지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이야기로 나이가 늙으면 이빨이 먼저 뭡니까? 사라져요. 혀가 먼저 사라져요. 혀는 부드럽고 이빨은 강한데 중국이 강해도 부드러운 한국에 비하면 수명이 더 짧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지금 정도의 중국일 때는 유지가 될 수 있어도 지금도 사실 많이 문제 있습니다만 중국이 앞으로 더 잘 살게 된다? 그래도 유지가 된다? 아니죠. 잘 살게 될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내부 붕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패권에 대해서 한국이 패권 개천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하나도 장애 요인이 아니다는 말씀을